두 번째 영상입니다. 212쪽이요. 거기 보면은 네모칸 안에 1, 2, 3, 4, 5, 6, 7, 8까지 있고, 그 다음에 213쪽에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13번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몰아서, 제가 법률을 몰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213쪽에 이제 중간 문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라고 시작하는 문단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점포의 크기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점포가 500개 이상이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점포가 요새는 그래 전통시장이 많이 규격화돼 가지고요. 아마 여러분 동네에 좀 큰 전통시장 가보면 이해가 돼요. 그 전통시장 위에 보면 이렇게 편말이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이게 내려와 있고 편말 붙어지고 이렇게 그 철사줄 같은 거 와이어가 내려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보통요. 그럼 그걸 보면은 상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 다시 1, 가 다시 2, 가 다시 3 이런 식으로 옆에 통로로 가면은 나 다시 1, 나 다시 2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산물 시장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이게 쭉 이렇게 상호 표지판이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거기 보면은 가 다시 1 이렇게 쭉 있고, 이쪽에 나 다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500개 이상인데, 이 전통시장에 규격화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점포 원래는 하나의 점포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분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개 이상의 이상이면은 이제 특별관리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통시장 우리나라는 많고요. 그러니까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는데, 이제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남대문 시장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외국과의 무역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이제 시장인 거고요. 당연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곳은요, 화재에 너무너무 민감하게 돼 있어요. 자, 화재에 너무너무 민감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소방차 작은 소방차가 아예 시장 입구에 아예 그냥 주차가 돼 있어요. 시장 주차가 돼 있어요. 아예요. 그다음에 웬만큼 큰 장비들 아예 그냥 이렇게 간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예 거기다 다 집어넣고 보관하고 있어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이제 다시 중단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근처에서 절대 담배를 피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통시장에서 당장 일을 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친인척이라든가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전통시장은 확실하게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이 화재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무조건 보이는 대로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이는 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에 하나 대피 상황을 위해서 자기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전통시장이 워낙 복잡하고 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번 일이 잘못되면 이게 대피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통시장에 이제 퇴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전통시장에 보통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가스관이라든가 전기 배선 같은 데 보면은 먼지가 쌓이는데, 그런 먼지가 안 쌓이게끔 처리를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먼지가 쌓이게 되면 굉장히 합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전통시장에서 나중에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친인척 중에 있다고 하면은 먼지만 잘 털어도 크게 좀 위험한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6쪽에 네모칸입니다. 거기 고층 건축물 지하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가는 지하도 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하도 상가에서 옷도 사실 거고 이것저것 많이 하실 텐데, 지하도 상가인데 이게 지하도가 이게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하도가 하나가 이렇게 다 관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공동소방안전관리, 그리고 이 정부에서 보통 흔히 이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지하도 상가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지하도 상가를 다 관리를 하고 각 점포를 임대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공동소방안전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진짜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방안전, 만약에 소방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그 우왕좌왕해서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부터가 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보다는 연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환풍, 통풍에 관련된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219쪽 피난 유도 안내 정보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모칸이 있는데, 자, 1번 연 2회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자, 연 2회 이거는 뭐 1년에 2번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고요. 2번 분기별, 자 3개월에 한 번씩 피난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번 층마다 피난 안내도, 요거보다 조금 커요. 이게 층마다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거의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규격화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 제일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출입구, 자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그 피난 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의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영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관공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물은 이제 피난 안내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영화관은 매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오늘 급한 전화가 많이 와서 좀 영상이 자꾸 끊어집니다. 자, 221쪽입니다. 221쪽에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서류 다 보관합니다. 그리고 2년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시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이 가끔씩 서류에 어떤 그 있느냐 없느냐를 좀 물어볼 때도 있고, 그걸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새는 뭐 사진 찍어가지고 파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관하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년이라는 그 단어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225쪽에 작은 글씨, 네모칸에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1번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관리업을 종사하시는 분이 점검하는 경우는 소방시설 관리사 1명과 보조기술 인력 2명을 점검 인력 1단위로 한다. 1단위라는 거는 한 개 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점검 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에 보조자를 추가할 수 있다. 보조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크다 그러면은 5명이 한 팀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거의 어떤 특수한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소방시설 업체 전체가 다 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넓으면, 그리고 복잡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라는 그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점검 인력 1단위, 한 개 팀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은 뭐 10,000제곱미터, 12,0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넓으면 점검할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스프링클러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 우리 불 나면 이렇게 꺼야 되잖아요. 이게 땅에 있어요, 땅에. 이게 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올라와서 뿌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운동장 생각합니다. 운동장 여기 박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소방 점검을 만약에 겨울에 하거나 여름에 한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진짜 더운 날, 진짜 추운 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운동장에 바람 불고 그러면 겨울에 30분 이상 못 있습니다. 추워가지고요. 왜 못 있냐? 몸이 추워서가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시려가지고 못 있어요. 아무리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추운 건 추운 거고 더운 건 더운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점검 인력 1단위에 보조 인력을 추가할 때마다 그 종합 정밀 점검은 이렇게, 작동 기능 점검은 자 점검 한도의 면적에 더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 인력이 추가될 때마다 조금 더 이제 융통성 있게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25쪽에 거기 뭐 실제 점검 면적의 가감계수 뭐 1류, 2류, 3류, 4류, 5류라고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해서 몇 명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그 시설에 따라서 그 단위 면적이 곱하는 그 계수들이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지금 5명인데 뭐 일정한 면접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루가 더 걸리고 이틀이 더 걸리는데 뭐 이 가감 계수를 적용을 하면은 뭐 5일 걸릴 게 뭐 4일이 될 수도 있고 뭐 5일 걸릴 게 7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가감 계수라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가중치예요. 가중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은 이거 사실 좀 우리 흔히 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자, 4일 출장 오느냐, 5일 출장 오느냐, 6일 출장 오느냐, 이 출장이라는 게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그리고 난이도. 여기는 뭐 간단하네.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네. 이런 데도 있지만 이게 뭐 그 땅 같은 경우는 뭐 땅 이렇게 뭐 지하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면 굉장히 그 단가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감계수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그 어떤 서로의 그 시설 점검을 하는 그 의뢰를 하는 사람이나 의뢰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나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중간에 좀 자주 끊어져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